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속인 오한근 법사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네. 그 소위 말해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음, 오셔서 무슨 도움을 청할지는 조금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연예인 분들이나 좀 음, 잘 나가시는 뭐 사업가, 네, 음, 이런 회장님들은 음, 도대체 이제 점집에 오면은 음, 어떤 도움, 어떤 질문을 하고 좀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음, 그게 조금 궁금해서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음. 연예인들도 오시고,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도 이제 법당에 많이 방문을 하십니다. 근데 왜 여러분, 그 연예인들, 화려한 사업가들을 보면은, 우리랑은 일반적으로 삶이 다를 것 같잖아요. 그래서, 네. 질문도 굉장히 특이한 질문을 할 거야.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그냥 우리 일반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요, 이 운을 갖다가 확실히 믿어요. 왜냐면, 그렇잖아. 아무리 잘 나가는 배우도 운이 나쁘면요, 시청률을 5% 넘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와중에도 말의 실수로 인해서 구설수를 얻어서 어떤 구설이라든가 어떤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요즘에 어떤 연예인들의 방문이 더 사실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이 하시는 질문은요, 뭐 소속사의 이적이라든가 뭐 이번 작품을 하면 좀 괜찮을지, 그리고 이제 미혼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성적인 문제, 언제쯤 결혼을 하는 게 좋을지, 이 사람을 뭐 믿어도 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상담을 많이 받으러 옵니다. 근데 상담을 받아도요, 연예인들 특징이 고집이 되게 셉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듣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았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한번 제가 좀 회의감을 느끼고 한 몇 년 동안 방송을 하시는 분들 상담을 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은 결혼 전에 저한테 한번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남자가 신뢰가 안 가는 거야. 뭐 사업을 하고 뭘 하고 굉장히 돈을 잘 버는 사람이고 서로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사이였는데 이번에는 절대로 인연이 아니다. 방송 활동 열심히 하고 앞으로 기다리다 보면 좋은 인연이 더 찾아온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가 아니면 내가 영원히 결혼을 못 할 것 같고, 왜 방송인들이 그렇잖아요. 만남의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몰래 만나야 되고 한정된 그런 소개 속에서 만나다 보니까 또 방송하는 사람들이 되게 외롭잖아요. 겉으로는 화려해도 방송이 끝나고 나서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만날 친구가 없다 보니까 이 남자분한테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을 극구로 사실 반대했어요.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고 너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일에 먼저 집중을 해라. 그럼 좋은 인연 올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제 얘기를 안 듣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결혼설이 딱 터지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 나서 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상담을 해주는데 결국에는 사랑 문제, 연애 문제는 내 고집대로 가는구나 해서 한동안 연예인 상담을 안 해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이 운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을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지금 어떤 시대인데 뭐 굿을 왜 하고 무슨 점을 왜 보고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희 법당에 몇백억씩 굴리는 회장님들은 왜 저희 법당에 와서 저한테 상담을 받고 구술하고 왜 기도를 할까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보다 돈이 없을까요? 머리가 나쁠까요? 아니면 학력이 부족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사업을 하고 큰 돈을 벌다 보니까 운에 대해서 더 무섭게 생각을 하고 운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아무리 사업이 잘 나가도요, 한순간에 그냥 내리막길 타는 게 사업이에요. 그리고 가진 자들은요, 그 벌어놓은 걸 잃을까 봐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유지를 하고 많이 벌기 위해서 사실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저희 신도님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분은 저하고 지금까지도 인연이 되신 분이고 저하고 지금 15년 지기입니다. 예전에 한 15년, 20년 전쯤에 강남구 역삼동의 그 테헤란로에 그 벤처붐이 불 때가 있었습니다. 네이버 다음이 한참 막 이렇게 되게 유명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IT 사업이 되게 열풍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제가 강남에 있었거든요. 아는 분의 소개를 받고 저는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30대 초반이었는데 굉장히 그 뉴스에도 나오고 벤처 그 기업가로 촉망받는 그런 벤처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온 건 한 가지야. 내가 얼마만큼 돈을 벌 수도 있느냐. 아주 기고만장하더라고. 그러니까 딱 벌써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 내가 이렇게 30대 초반에 막 몇백억을 만지다 보니까 내가 제일 잘났어. 그래서 딱 왔는데 거만한 거야.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내가 사주를 보는데 앞으로 돈 조심해라. 빈털터리가 되는구나. 곰은 재주가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 제가 이 속담을 아직까지 기억을 해요. 처음으로 제가 내린 속담이야. 곰은 재주가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 너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의 표정이 뚱한 거야. 나 지금 너무 잘 나갔는데 빈털터리가 된다고 하니까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했겠지. 속으로 뭐 이상한 소리를 짓거린다. 그러면서 표정이 안 좋아서 얘기도 잘 안 통하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있는데 나는 그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냥 표정이 안 좋아서 나가더라고요. 근데 1년 있다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밑에서 그 과장, 그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회사 돈을 다 횡령을 해버린 거야. 횡령을 해버려가지고 고소 고발이 들어오고 회사가 막 존폐 위기에 있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큰일 났다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때 그 위기에 제가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줘서 그 위기를 극복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는 저한테 진짜 100% 아니 1000%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도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확 느꼈던 거죠. 아, 내가 철없을 때는 내가 정말 잘 나가지고 내가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돈을 버는 줄 알았는데 이 운에 한번 내가 때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이게 정말 무섭구나. 진짜 운이라는 게 있구나. 자만하면 안 되겠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실감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연년에 제가 구슬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굉장히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분 같은 경우는 차를 바꾸거나 여행을 갈 때도 법사님 제가 이번에 해외를 가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친해져서 물어보고 사실은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물어봐서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손해볼 게 없거든 자기가. 나를 만나고 신령님을 만나서 돈을 벌었으면 벌었지 뭐 이게 손해본 게 없거든. 이익이 더 있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게 얼마나 힘이 돼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험합니까? 무섭죠. 진짜 오다 가다 죽어야 되고 진짜 별거 아닌 일에 구설을 휘말려야 되고 굉장히 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각박한 시대에서 내가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라고 추한자를 밝혀주고 일부러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사실 이것만큼 든든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사업가들이 더 불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찾아오는 경우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 연예인들은 그냥 가볍게 점사를 보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되게 진지해졌고요. 조상님을 돌보려고 하고요. 자기 운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구슬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 심해요. 봄, 가을로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의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더 강하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몇백억을 가졌어? 이 사람의 공통점을 보면요. 이런 특징이 있었던 거예요. 조상님한테 잘하고 겸손하고 항상 어떤 얘기를 들어서 위험의 리스크를 줄여가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성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연예인이랑 그 기업 회장님들, 네. 좀 소위 좀 잘 나가는 사업가 분들, 네. 본인이 직접 오시나요? 아니면은 뭐 밑에 매니저나 뭐 비서분들이 오셔서 대신 봐주시는 경우도 있나요? 요즘에는 직접 와요. 저는 매니저나 어떤 대리인이 온다고 하면 상담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냥 스스로 오세요. 회장님도 오시고 사장님도 오시고 가장 소탈하세요. TV에서 보면은 막 수행자들이 막 뒤에 따라다니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본인들이 그냥 운전하고 오세요. 연예인들도 자기네들이 운전하고 와요. 뭐 정보로 온다, 상담하러 간다.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 그럴 수 있잖아. 그렇죠. 요즘에 많이 대중화가 됐습니다. 연예인이나 사업가들은 조금 뭐 특별한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이제 그분들 역시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좀 고민거리는 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전해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